안녕하세요. 금비쌤입니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어요? 오늘도 저번 주에 이어서 화장품 원료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시험이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알고 계신가요? 준비들 열심히 잘하고들 계시죠? 자, 오늘은 기능성 화장품 원료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도 기존의 기능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의약예품에서 넘어온 기능성 화장품이 있고, 신설된 기능성 화장품이 있습니다. 자, 기존 기능성 화장품을 보면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이 있고,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기능성 화장품 주성분은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되어 있는 별표 4의 원료고시에서 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정해져 있는 원료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피부를 곱게 태우거나 자외선을 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제품이 자외선 차단제죠. 자외선 차단제는 크게 흡수제냐 산란제냐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외선도 전에는 자외선 UVB만 피부에 영향이 있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자외선 A가 생화자외선이 피부 더 깊숙이 들어오다 보니까 노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해서 UVB, UVA를 다 차단하는 자외선 제품이 나왔습니다. 자, UVB는요 홍반량을 나타나는 건데요, SPF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SPF 숫자 뭐뭐뭐뭐가 붙어 있으면 그 숫자는 시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SPF 1은 10분에서 15분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5분을 곱해서 시간으로 나누시면 얘가 몇 시간 정도의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UVA는 PA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하나에 2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우리는 쉽게 플러스 하나에 4시간,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 2개가 되어 있으면 8시간 정도의 효과가 있나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외선 차단제 원료가 27가지 원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원료를 다 외우시면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 못 외우시더라도 이 성분이 여기에 속하는구나 라고 눈으로 읽으면 알 정도는 보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원료는 우리가 사용하는데 제한되어 있는 그런 원료에도 또 속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외우셔야 돼요. 외우는 게 너무 많아서 참 난감하긴 합니다만 외우셔야지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드로메트리졸, 벤조페논 8, 4메틸벤질리덴캠포, 페닐벤즈, 졸석, 포닉 애시드. 자, 그 다음에 디갈로 일트리올리에이트, 벤조페논 3, 벤조페논 4, 에틸헥실실리실레이트, 에틸헥실 트리아존, 멘탈 안트라닐레이트, 부틸 메톡시 시다벤조 1메탄, 시녹세이트, 에틸헥실 메톡시신나메이트, 에틸헥실 디메틸파바. 자, 옥토그릴렌, 호모살레이트, 이소아밀피, 메톡시신나메이트, 비스에틸헥실 옥시페놀, 메톡시페닐트리아진, 그 다음에 디에틸헥실, 부타미도, 트리아존, 폴리실리콘 15, 메틸렌비스, 벤조 트리아졸릭 테트라메틸 부틸페놀, 디에틸 아미노하이드, 록시 벤조익 헥실 벤조에이트, 트레프탈리 덴디 캠퍼설 포닉 애시드 및 그 염류, 디소듐 페닉 디벤지 이미다졸 테트라설포네이트. 자, 옆에 적혀져 있는 프로테이지는요, 체다 함유량이에요. 그 다음에 트로메이트 졸리 실록산, 자, 징크 옥사이드, 티타늄 옥사이드.
참 많이 들어본 성분이네요. 자, 징크 옥사이드하고 티타늄 옥사이드는 차단제 성분이고요. 산란제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흡수제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한번 볼게요. 자,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은 멜라닌 형성 과정을 좀 알아야 이 성분들이 어디에 효과가 있는지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자외선이나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티로시나제 효소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티로신을 산소와 함께 산화시키는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산화된 것이 도파로 변해 도파물질로 변하고, 도파물질이 도파키논으로 변하면서 멜라닌을 형성시킵니다. 자, 이럴 때 티노시나제 효소가 활성화되는 것을 억제시켜주는 성분은 당나무 추출물, 알부틴, 유용성 감초 추출물, 알파비사보놀 이렇게 4가지 성분이 있고요. 티로신 자체가 산화되지 않게끔 산화를 억제시켜주는 제품은 주로 비타민C 유도체인데 에틸아스코빌 에텔,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 마그네슘 아스코빌 포스페이트, 아스코빌 테트, 라이소팔미테이트 이렇게 성분이 있고요. 이 멜라닌의 이동을 억제시켜주는 성분은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 있고요. 이 제품의 성분에는 네티놀과 네티놀 팔미테이트, 아데노신, 폴리에톡실레이티드 네틴아마이드 이렇게 4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본다라면 주로 이런 문제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볼까요? 미백에 도움을 주는 성분 중 티로시나제의 활성을 억제하는 성분은 무엇인가? 자, 나이아신아마이드, 에틸아스코빌 에텔, 비타민C, 네티놀, 알부틴 이렇게 있어요. 자, 티로시나제 효소를 억제시켜주는 것은 알부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멜라닌 이동을 억제시켜주는 아이고, 에틸아스코빌에텔이나 비타민C는 티로신 산화를 억제시켜주는 성분이에요. 네티놀은 뭐였죠? 네티놀은 주름 개선에 좋은 성분이었어요. 그러면 문제를 바꿔서 이 5가지 중에서 다른 한 가지는 하고 찾아볼 수 있겠죠. 자, 4가지가 다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고 네티놀 한 가지가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주름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아닌 것은, 자, 주름에 도움을 주는 성분 4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폴리에톡실레이티드 네틴아마이드, 아데노신, 나이아신아마이드, 네티놀, 네티닐 팔미테이트. 자, 여기서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멜라닌 이동 억제를 도와주는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나이아신아마이드고요. 나머지는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약의품에서 전환된 기능성 화장품을 볼게요. 의약의품에서 전환된 기능성 화장품에는 4가지가 있는데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화장품, 채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이렇게 4가지가 있네요. 자, 이 4가지의 중요한 성분들은 한번 뭐가 있는지 볼게요. 자,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탄염이나 탈색은 포함하나 일시적으로 모발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제외한다. 요거 중요해요. 일시적으로 변화시키는 거는 기능성 화장품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 속해져 있는 성분들은 피아미노페놀, 톨루엔 2.5 디아민, 네조시놀, M아미노페놀, 페닐렌 디아민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모 제거 제품의 중요한 성분은 치오글리콜산 80%. 이게 채모 제거 제품 성분이고요. 여드름에 도움이 주는 성분은 살리실릭 애시드, 그 다음에 탈모 완화에 도움을 주는 성분은 덱스판테놀, 비오틴, 엘멘톨,
징크피리치온의 50%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떨까요? 자, 채모 제거하는 제품의 성분은 무엇인가? 아까 치오글리콜산 80%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드름 완화에 도움을 주는 성분은 살리실릭 애시드. 이런 주관식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관식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성분을 하나씩 더 외우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설된 기능성 화장품을 한번 볼게요. 자,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8월 달이 되면서 8월 5일인가? 다시 개정이 됐는데요.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아토피성 피부라는 용어를 쓰기에는 좀 문제성이 있어서 피부장벽이라는 용어로 바꿨어요. 피부장벽, 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는 각질층의 표피를 말한다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개정된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이렇게 두 가지가 새롭게 신설된 기능성 화장품이에요. 자, 기능성 화장품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한번 볼까요?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 모발의 색상을 일시적으로 변화시켜주는 제품,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제품, 채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제품, 피부의 긴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자, 모발 색상의 변화를 주는 염색이나 탈색은 기능성 화장품으로 들어가나 일시적으로 변화를 주는 것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답은 모발의 색상을 일시적으로 변화시켜주는 제품은 아닙니다. 자, 화장품 원료 및 제품의 성분 정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은 원료의 전 성분을 표기해야 되고 화장품 보존제 함량을 표시해야지 되고 화장품 표시에 생략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정성분 표기에는 이렇게 규정이 7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글자 크기는 5포인트 이상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해라. 근데 단 1% 이하로 사용된 성분이나 착상제 또는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 표시가 가능합니다. 혼합 원료는 개별 성분의 명칭으로 기재 표시하여야 한다. 자,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하고 향료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착향제는 전체 통틀어서 향료 이렇게 표시할 수 있으나 이 중에서 알러지가 일어날 수 있는 알러지 유발 성분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걔는 반드시 명칭으로 기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섯 번째는요. 산성도 pH 조절 목적으로 사용되는 그 성분은 그 성분을 표시하는 대신 중화 반응에 따른 생성물로 기재에 표시할 수 있고 비누화 반응에 거치는 성분은 비누화 반응에 따른 생성물로 기재에 표시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분을 기재에 표시할 경우 영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식품안전처장에게 그 근거 자료를 제출하고 인정하는 경우는 기타 성분으로 기재 표기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색조 화장품, 눈 화장용, 두발 염색용, 손발톱용 제품류의 호수별 착색제가 다르게 사용된 경우에는 뿌라마이너스의 표시 다음에 사용된 모든 착색제 성분을 함께 기재에 표시하면 됩니다. 이렇게 전 성분을 표시하는 방법이고요. 자,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면 이렇게 전 성분 중에서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면 맞지 않은 거 이런 걸 찾아내는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의 전 성분 표기 방법으로 맞지 않은 것은 자, 1번 화장품의 전 성분 표기할 때 글자 크기는 5포인트 이상이다. 2번 화장품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에 표기한다.
다음에 산성도, pH 조절 목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은 그 성분을 표시하는 대신 중화 반응에 따른 생성물로 기재 표시할 수 있다. 4번 혼합 원료는 혼합된 원료명으로 기재 표기한다. 5번 알레르기 유발 향료는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 표기해야 한다. 자, 다른 건 다 맞고요. 혼합 원료는 혼합된 원료명으로 기재해라가 아니라 각 원료명으로 개별 성분의 명칭으로 다 기재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자, 보존제 함량 표시제가 있어요. 보존제 함량 표시는 어떤 때 함량 표시를 반드시 해야 되냐면 영유아용 만 3세 이하의 어린이용 제품류 또는 어린이용 만 4세 이상에서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류임을 표시할 때 그리고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성분 보존제의 함량을 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가로넣기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보존제 함량 표시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글을 다 암기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전성분 표시가 이제 생략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50ml 이하의 포장일 경우, 그 다음에 견본품, 비매품 등 판매 목적이 아닌 경우. 그러나 단 판매 목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전성분 정보를 즉시 제공할 수 있는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 또는 전성분 정보를 기재한 책자를 매장에 비치하는 경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전성분 표시 생략 가능한 것까지 알아봤고요. 자, 오늘은 주로 알아본 것이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 알아봤고, 기능성 화장품의 성분들과 그 다음에 화장품 표기하는데 전성분을 표시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보존제 함량 표시하는 거, 전성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거, 이런 경우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너무 길게 영상을 올리면 여러분들이 너무 지루하실까봐 단락단락 중요한 것만 뽑아서 제가 예시문을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문제를 이렇게 뽑아본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계속 시간이 나실 때마다 반복적으로 들어보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공부는 뭐 책을 한번 읽는다고 해서 머릿속에 다 들어오면 너무 좋겠으나 그건 참 불가능한 얘기인 거고요. 반복적으로 계속 보시는 것밖에는 다른 특별한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다 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고 문제 풀어봐서 오답이 나온 거를 또 한번 다시 돌아서 다시 읽어보시고 다시 풀어보시고 이런 것을 무한 반복하셔야지만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시간 나시는 대로 책을 많이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뭐 저희 강의도 가끔씩 들어오셔서 들어주시고 그러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 달밖에 안 남은 시험 잘 준비하시고요. 제가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